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저는 지금부터 클래식 바이크의 열풍의 시초, 전설의 시작, 울프 125 후속 모델 존테스 울프 125C를 보여드릴 겁니다. 존테스에서 출시한 첫 번째 크루저 바이크 울프 125C는 미니멀리즘의 정석과 철학이 담겨있는 모던한 디자인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데요. 울프 125C는 운전면허만 있다면 누구나 초보자도 쉽게 탈 수 있는 125cc 매뉴얼 크루저 바이크인데요. 디자인은 그 어떤 바이크보다 정말 잘 뽑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테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50D가 국내에서 많은 라이더들이 선택하기도 했고, 내구성, 속도, 승차감 등 동급 대비 모든 면에서 라이더들의 만족도가 높은 브랜드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기존에 출시했던 125cc급 크루저 모델이 없는 건 아니었으나 정보와 인지도가 부족하고 아직까지는 젊은 층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울프 125C의 출시는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은 네이밍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울프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제가 보기에 20년 전 울프를 경험했던 많은 이들의 과거와 향수를 자극시키고 다시 한번 합리적인 가격에 클래식 바이크의 뉴트로 열풍을 재현하려는 큰 의미가 담겨있는 크루저 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크루저를 타고 싶지만 배기량의 장벽 때문에 이종 소형 면허가 없으신 분들, 상대적으로 고가인 크루저 바이크의 입문의 벽을 느끼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매뉴얼 바이크의 입문함에 있어서 시트고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출력보다는 라이딩 포지션과 스타일리시함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존테스 울프 125C를 구매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존테스 울프 125의 가격은 409만원입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크루저 장르는 젊은 층과 시니어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스쿠터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폭넓게 인기가 많은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크루저의 특징인 지면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낮고 길게 빠진 차체와 시트고로 부담없이 남녀 누구나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게 크루저 장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울프 125C는 전체적으로 클래식한 크루저의 감성을 제대로 살리면서도 LED 라이트, 스마트키, 2채널 ABS, 디지털 LCD 계기판 등 현대적인 요소를 넣어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우선 클래식을 상징하는 원형 헤드라이트가 전방에 자리 잡고 있어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가는 부분입니다. 125cc 바이크인 만큼 컴팩트한 차체에 헤드라이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누군가는 작아서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작다고 해서 광량이 전혀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울프 125C에 탑재된 헤드라이트는 동급 대비 유독 밝은 편인데 주간에도 헤드라이트의 밝기가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습니다. 이는 제조사에서 자동차 등급의 LED 조도를 갖추고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만 봐도 평균보다 작은 헤드라이트이지만 그 역할은 누구보다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좌우에는 방향지시 등이 슬림하게 노출되어 시인성이 매우 좋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는 헤드라이트가 완벽하게 가려지지만 방향지시 등은 상당히 잘 노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봐도 역시 원형 헤드라이트는 단순하지만 질리지 않는 클래식 바이크 스타일만의 불변의 법칙이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방에서 살짝 돌아간 33도 각도에서 봤을 때 가장 돋보이고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테일라이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시트 전체를 감싸는 느낌의 아치형 테일라이트를 선택했는데요. 심플하고도 전형적인 크루저 스타일을 탈피하고 순정 자체가 애초에 커스텀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처럼 리어 팬더가 과감하게 생략된 리어 엔드 스타일링을 갖췄기 때문에 그 어떠한 크루저 바이크에서 보기 힘든 과감한 뒤태가 인상적입니다. 덕분에 테일라이트는 일체형 구조가 아닌 순정 리어 머드가 의 좌우 방향지 등이 따로 분리되어 노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리어 머드가드의 중요한 역할은 리어 타이어가 회전하면서 튀는 물과 오염을 방지하게 됩니다. 현실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이기적인 녀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트는 개인적으로 존테스가 계속해서 밀고 가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시트의 착자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기적으로 많고 등받이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안한 편입니다. 2열 텐덤석은 짧기 때문에 텐덤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금은 불편해 보일 수도 있겠네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바이크가 커 보일 정도인데 실제로 보면 적절하게 밸런스가 잡혀있는 125cc급의 전형적인 사이즈입니다. 레블 500과 유사한 느낌의 디자인을 연상케 하는 건 아무래도 위로 솟아오른 연료 탱크 덕분인데 프레임 구조가 레블과 닮아있을 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울프 125C가 조금 더 각지고 프레임 안에 각 파츠의 요소들이 빈 공간 없이 치밀하게 꽉 채워준다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서 스타일리시한 외형을 갖추
갖추고 있습니다. 연료 탱크는 아연 도금을 사용했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용량이 16.5리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거리 라이딩이나 출퇴근 시 유용하며 스타일도 지키면서 탱크의 용량도 확보한 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자주 주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론트는 120에 80에 16, 리어는 140에 70에 16인치 타이어를 채택했으며 프론트 대구경 300mm, 리어 230mm 싱글 디스크를 채택해서 안정적인 제동 성능을 보여줍니다. 휠은 화살 모양의 경량 다이아몬드 컷금을 사용하여 견고하면서도 클래식 바이크와 잘 어울리는 순정 휠입니다. 배터리는 대용량 배터리 12V의 9A이며 USB, 블랙박스 등 보조 전기 장치를 사용하고도 안정적으로 배터리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USB 소켓은 무릎 아래에 위치해 있네요. 핸들부 주변에 USB가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꼭 필요한 요소들만이 자리 잡았는데요. 그 밖에 경고등 및 좌우 방향지 등은 별도로 좌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모드와 셋 버튼이 있는데 웬만한 정보들은 다 표시해줍니다. 가장 편리한 점은 키를 매번 꽂고 돌릴 일이 없는 키리스 제어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인데요.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1.5m 이내에만 있다면 잠금을 해제하고 손쉽게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밴드 형식으로 여전히 작지만 배터리도 이전 세대보다 더욱 커졌기 때문에 배터리 사용 시간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울프 125C는 크루저 특성상 현저하게 낮은 760mm의 시트고와 더불어 핸들바의 높이, 풋 포지션과 삼각형을 그리는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거쳤는데요. 라이더가 주행했을 때 가장 편안한 포지션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제 키는 180인데 제가 타도 핸들의 높이는 살짝 높고 전방으로 뻗어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핸들에 손을 올리는 순간 자연스럽게 허리가 굽어집니다. 핸들바의 높이와 거리는 너무 좋고 키 큰 사람을 생각해서 존테스는 친절하게 별도의 조절 부품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정면에서 봐도 측면에서 봐도 크루저 특유의 여유로운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는데요. 진짜 125cc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모를 정도로 포스가 있습니다. 키가 161인 여성분이 앉았을 때도 충분히 시트고가 낮기 때문에 편안한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차량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전방의 대형 라디에이터는 냉각 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엔진 온도를 유지하며 엔진 수명을 연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 30분 넘게 주행했는데도 다리를 타고 오는 엔진열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엔진은 12.5대1의 고압축비 순행식 단기통 엔진을 채택했으며 머플러는 순정으로 숏배기를 달아놨는데 디자인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크롬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올 블랙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 머플러 형상입니다. 단기통인 만큼 배기음은 조금 아쉬운데요. 그나마 저속에서 통통 튀는 매력은 있지만 크루저 바이크만의 중저음을 기대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최대 출력은 14.7PS 9000rpm, 최대 토크는 12.8Nm의 6500rpm으로 동급 대비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 본격적으로 존테스 울프 125C를 주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프 125C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크루저 바이크인 만큼 속도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선은 시트의 착자감이나 승차감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키의 낮은 시트고는 타고 내리기에 정말 편했고 시트가 생각보다 넓고 편안하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 시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프론트와 리어 쇼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크루저 바이크의 승차감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었으나 실제로 도로를 주행해보니 노면을 타고 올라오는 진동이라든지 핸들 털림은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설계 구조상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오히려 직진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125cc 수랭식 단기통 엔진은 존테스 지원과도 공유를 하는데 지원에 비해서 세팅값은 조금 다르지만 사실상 크루저의 탈을 쓴 네이키드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초반 가속은 125cc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어비가 짧습니다. 도심에서는 바쁘게 기어 변속을 1단에서 4단까지 변경해줘야 수월하게 도심을 누빌 수 있었는데요. 강력 있는 초반 토크는 기대할 수는 없으나 5단 기어이기 때문에 기어비가 제법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순식간에 4단으로 변경하면서 6000rpm을 넘어가는 순간 주행이 재밌어지고 긴장감이 따라붙습니다. 정리하자면 약간의 고RPM을 유지하기 위해 스로틀을 과감하게 비틀어줘야 경쾌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데요. 단기통임에도 고RPM 영역으로 치고 나가는 순간 엔진의 진동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행 중 피로도가 적은 편입니다. 핸들링은 가볍고 민첩한 163kg의 차체로 초보자가 저속에서도 충분히 컨트롤하기가 수월한데요. 도심 주행에서 회전과 유턴 시에 기동성이 유리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전방 300mm의
2단계의 디스크 로터는 CC 대비 생각보다 잘 잡아줘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는 과속 방지턱이나 노면과 요철에도 댐핑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습니다. 코너링에서는 시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코너링이 가능해지는데 무게중심이 낮게 깔려있기 때문에 좌우로 넓게 뻗은 핸들은 오히려 코너에서 가볍게 조향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코너 구간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탈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낮게 깔려서 가는 크루저임에도 뱅킹 각도 생각보다 깊게 나옵니다. 포지션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속도에 욕심을 크게 내지 않는다면 타는 것만으로 주행의 본질적인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존테스 125C는 타면 탈수록 매력적인 크루저 바이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클래식하고 시크한 외관과 더불어 낮은 시트고를 선호하시는 분, 전자장비가 최소화되어 있지만 2채널 ABS로 안정성 있는 크루저 바이크를 원하시는 분, 스타일리시한 복장과 더불어 크루저 바이크의 올드함을 벗어나 현대적인 감성을 더한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가장 후회가 없는데, 반대로 빠른 가속이나 고속주행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존테스가 제안하는 125cc급 크루저 바이크 울프 125C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125cc 입문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울프 125C는 또 한번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크루저 장르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사진과 영상보다는 실제로 눈으로 보고 한 번쯤 매장에 방문하여 시승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존테스 125D가 사전 예약을 마치고 출시했습니다.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5D의 출시 가격은 439만원입니다. 지난해 125M을 리뷰했을 때도 조회수도 그렇고 상당히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었는데요. 이번에 125D는 125M보다 훨씬 더 기대가 되는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존테스 125D를 살펴볼 겁니다. 올해 125cc로 입문하시는 라이더분들, 그리고 배달대행과 상업용 스쿠터를 찾으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주목해주시면 구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까지는 괜찮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본격적으로 125D의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존테스 라인업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은 350D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350D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동급 대비 뛰어난 스펙과 날렵한 차체, 깔끔한 디자인으로 존테스 스쿠터 라인업 중 굳이 하나를 뽑는다면 350D가 베스트셀러일 것입니다. 하지만 350D가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종 소용이 없으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350D가 아무리 좋아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면허체계상 125cc를 초과하는 스쿠터는 이종 소형 면허가 없으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쿼터급의 유지비와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 125D가 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가장 좋은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프리미엄 스쿠터 라인업 중 가장 대표되는 모델은 PCX, MX, UHR입니다. 하지만 이번 존테스 125D가 특별한 점은 기존 125cc에서 볼 수 없었던 스펙과 전자장비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인데요. 존테스 125D는 기존에 출시했던 350D 그대로 cc만 작아졌습니다. 125cc에서 최고로 뽑아낼 수 있는 출력과 토크는 존테스만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더해져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특별함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 존테스 125D에 탑재된 스펙을 잠깐 살펴보면 최고 출력 10.7kW, 8250rpm, 최대 토크 12.8Nm, 1500rpm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동급 125cc 스쿠터 제원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스펙입니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125cc 프리미엄 스쿠터 라인업과 비교해봤습니다. 혼다, 야마, 그리고 DNA 모터스 3사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5D도 마찬가지로 키리스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차량에서 1.5m 내외만 있다면 차량의 잠금을 손쉽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어떨까요? 디자인은 개개인마다 취향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350D가 히트쳤던 이유는 스펙도 스펙이지만 스쿠터의 전형적인 똑같은 디자인을 탈피하고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구현해냈다는 것이 한몫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소유하고 싶게 만드는 125D의 디자인과 완성도가 뒷받침되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스쿠터를 선택함에 있어서 디자인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년에 출시했던 125M의 디자인과 비교를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125M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디자인이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에 비해 125D는 조금 더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친숙한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고위도 광량의 오스람 LED를 채택했고 양쪽
왼쪽 끝 엣지에는 균등하게 배분된 연발광 데이라이트가 돋보이며 헤어링 카울의 전체의 흐름을 강조했습니다. 안쪽에는 4개의 LED 라이트가 달려있으며 시인성이 매우 좋습니다. 하단의 빈 공간에는 공기를 효율적으로 빨아들이기 위한 에어로다이나믹 설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면부에서 봤을 때는 빈 공간 없이 적재적소에 크고 작은 요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볼륨 있는 실루엣을 느낄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헤드라이트의 눈매가 위로 치켜 올라간 공격적이고 날렵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스쿠터 디자인의 틀을 깬 과감한 시도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하단부로 내려갈수록 파츠의 쪼개짐 없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일체감을 살린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차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완성도와 마감이 돋보이는데요. 리어램프 디자인도 제네시스가 생각나는 LED 라이트 두 줄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전면부의 화려함을 눌러주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350D는 엔진의 크기가 지나치게 큰 것도 매력적이었지만 125D는 컴팩트한 사이즈의 엔진이 비교적 잘 어울렸고 125cc급에 맞는 안정감 있는 사이즈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장 2000, 전폭 790, 높이는 1280이며 1375mm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PCX 신형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PCX가 익숙한 우리들에게 존테스 125D는 크기가 결코 작지 않은 중형급 스쿠터 수준입니다. 시트고는 어떨까요? 키 170인 대한민국 평균 키를 지닌 남성이 앉아도 양발이 땅에 안정감 있게 닿는 시트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750mm로 누구나 편하게 타고 내리기 쉬운 시트고입니다. 안쪽의 스텝플로어 면적을 최대한 확보해 편안한 라이딩 포지션을 경험할 수 있고, 정자세와 양발을 쭉 뻗고 타도 둘 다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시트고만큼이나 핸들 높이도 매우 중요한데요. 핸들의 높이는 적당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350D의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125cc급에서 보기 힘든 전동식 윈드스크린을 지원합니다. 좌측 스위치 뭉치인 상하 버튼을 누르면 상하로 부드럽게 이동하여 주행 상황에 맞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 계기판은 TFT 풀컬러 계기판을 지원하며 계기판 스타일을 4가지 모드로 취향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좌측 스위치 뭉치를 통해 모드와 셋 버튼 2가지로 간단하게 조작이 가능하며 TPMS 센서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속도계, RPM, 연료 잔량 표시, 외부 온도, 수온, 볼트 게이지, 시계, 총, 적상거리, 연료 경고 등 상하향 등 블루투스 연동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존테스 125D에는 보쉬 EFI 연료 분사 시스템이 적용되어 경제적인 연비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비는 공식적인 연비 표기가 없어서 아쉽지만 대략적으로 30 중후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 글로브 박스는 버튼 하나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으며 듀얼 고속 충전 USB 포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A와 C타입 모두 지원합니다. 글로브 박스는 크기에 비해 양쪽 전체를 쓸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간단한 소지품 정도는 넣고 다닐 수 있는 크기입니다. ABS는 당연히 안전을 위해 2채널 ABS가 장착되어 있고, 우측 스위치 뭉치에 있는 전자식 개폐 버튼을 사용하여 쉽게 주유구를 열고 주유를 할 수 있습니다. 연료 탱크의 용량은 12L입니다. 시트 및 수납 공간은 풀페이스 헬멧 정도의 수납이 가능하며 질감도 매끄러우면서 하드하지 않고 적당히 소프트하며 매우 편안한 시트의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프론트는 335mm, 리어는 30mm의 듀얼 서스펜션이 채택되었습니다. 상부 및 하부 요크 플레이트 클램핑 구조를 채택하여 승차감이 매우 좋은 편에 속합니다. 프론트 타이어는 100에 80에 14, 265mm의 싱글 디스크를 탑재했고, 리어는 120에 70에 14, 260 싱글 디스크입니다. 공차 중량은 157kg로 매우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존테스 125D를 시승해봤는데요. 일단 350D를 타본 제가 125D를 처음 탔을 때의 느낌은 350D보다 크게 차이가 있었는데요. 수치상으로도 350D와 공차 중량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고 다루기 수월한 느낌이었습니다. 스로틀을 가볍게 감았을 때 350D만큼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냉정하게 125cc인 점을 감안한다면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125cc 스쿠터를 타왔지만 존테스 125D는 중저속 중심 토크 세팅이라 초반에도 답답하지 않게 잘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사실은 존테스의 모든 차량들은 무게중심이 낮게 깔려있기 때문에 코너링 시에도 조금 더 과감하게 선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직진 안정성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민첩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아는 맛이 무섭다고 그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도 일부러 세게 잡아봤는데요. 2채널 ABS가 급격한 브레이킹 시에도 안정성을 강화시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고RPM을 치게 되면 약간의 진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존테스 125D는 125M과의 스펙은 동일하지만 이상하게 125M보다 초반에 미세하게 더 잘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존테스 125M이
19만원이고 약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휠베이스는 동일하고 큰 차이점은 운전석 레그룸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가 평균보다 크신 분들은 125D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프리미엄 스쿠터들이 전부 400만원 후반대로 진입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400만원 초반의 경제적인 금액대로 프리미엄 스쿠터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 존테스 125D일 것입니다. 출퇴근용으로 사용해도 물론 좋지만 배달 대행을 염두에 두고 이미 사전 예약을 하시거나 구매를 망설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125cc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반 토크와 승차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의 목마름을 잘 파악했고 무엇보다 350D의 핵심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성비 모델 또는 저가형 125cc를 고르는 것보다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존테스가 아직까지도 정비가 어렵다, 부품 수급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건 제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신뢰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모토민용 사장님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터스타 강북 대표 김경옥입니다. 많은 분들이 AS나 부품 수급, 사후 처리를 많이 궁금해 하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딜러 및 파트너점이 42군데가 지금 선정이 돼 있어서 현재는 부품이나 AS 받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한 3, 4만 킬로는 타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타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벨트가 터진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뭐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시승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모터스타 강북에 방문하시면 항상 시승차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를 주셔도 되고 그냥 오셔도 되고 주차장도 돼 있으니까 차 타고 오셔도 되고 편하게 오시면 저희가 잘 맞이하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형으로 나오는 400만원 후반대로 출시하는 PCX와 MX로의 입문에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 기존의 스쿠터를 너무 오래 타서 기변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새롭게 125cc 스쿠터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모든 케이스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스쿠터가 존테스 125D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반 토크와 승차감 위주로 보시고 주행의 재미를 잘 살려놨으니 구매 전 모토스타 강북 모토민용에서 언제든지 시승을 해보시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승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오늘은 존테스 125D를 리뷰해봤는데요. 촬영 날짜 기준이 출시 전이라 제임스 드림센터 내에서 짧게 타서 아쉽지만 추후에 한 번 더 시내 주행과 외곽에서 길게 주행해보면서 좀 더 상세하게 시승기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프리미엄 스쿠터 시장이 400만원 후반대의 고가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셨을 텐데 이번 존테스 125D는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스펙과 성능을 지녔고 배달 대행 시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스쿠터였습니다. 저를 구독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쿠터들 위주로만 다루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태까지 310M과 350D도 경험해봤을 때에도 존테스를 한마디로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주행의 재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이나믹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 매니아층이 확실한 스쿠터는 맞는 것 같습니다. 125M은 초반에 엄청나게 욱하고 튀어나가는 걸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존테스 125M은 분명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에도 오히려 느리게 달리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진동이 적고 직진 안정성이 탁월한 스쿠터입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안녕하세요.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쿼터급 스쿠터 시장을 휩쓸었던 존테스가 이제는 국내에서도 정보 교류가 많아지고 어렵지 않게 존테스를 타고 계시는 라이더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른 리뷰 채널과 관련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계실 겁니다. 저는 실제로 존테스의 인기를 체감하는 게 존테스 관련 영상 촬영을 진행할 때마다 매번 조회수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온 데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을 거라고 느끼는데요. 존테스 스쿠터가 매니아층이 있는 건 확실하지만 이제는 이종 소용이 없는 라이더분들, 그리고 스쿠터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운전면허증만 있다면 누구나 경험해 보실 수 있게 진입장벽이 훨씬 낮아졌는데요. 더 대중적이고 내구성을 보완해 2024년에 새롭게 돌아온 존테스 125M이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존테스 125M은 존테스 310M이 차체와 편의장치 모두 그대로 엔진만 125cc로 다운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125cc 스쿠터의 양대 산맥 PCX와 MX를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고 완성도가 괜찮은 스쿠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310M과의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헤드라이트 부분은 기존 스쿠터의 형태와 다른 시대를 앞서간 디자인인데요.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헤드라이트는 역시나 반전이 숨어 있는데요. 양쪽으로 찢어진 눈처럼 생긴 부분이 데이라이트이고 이마에 박힌 육각형 부분이 헤드라이트입니다. 상향등과 하향등을 변경함에 따라 라이트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입처럼 나와있는 부분이 포지션 라이트인데요.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고 있으며 날카롭고 공격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방향시등은 위쪽에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시인성이 매우 좋습니다. 테일라이트 디자인도 엄청 공들여 만든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면적이 크고 시인성이 좋게 제작되었습니다. 전체 등화류는 전부 LED로 되어 있습니다. 단차가 거의 없고 존테스의 모든 스쿠터들은 하나같이 마감이 좋아서 타사 스쿠터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프론트 커버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하단 끝부분이 지나치게 돌출되어 있어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면 카울 면적이 위아래로 분리되어 있고 공기를 효율적으로 빨아들이기 위한 듀얼 라디에이터가 크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10M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 키가 크신 분들이나 덩치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기존 125cc 스쿠터가 한없이 작게만 느껴지는데 키가 180인 제가 앉아도 딱 적당한 크기의 사이즈라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시트고는 770mm로 적당한 편에 속합니다. 125cc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입니다. 존테스의 엔진은 구동계와 에어필터의 면적이 상당히 큰 것이 특징인데요. 그만큼 강력한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대 마력 10.7kW에 8250rpm, 최대 토크는 12.8Nm에 6500rpm으로 동급 125cc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상위급 스펙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게는 156kg으로 스쿠터를 처음 입문하신 분들도 부담없이 타시기에 매우 좋습니다. 계기판은 4개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라이더가 원하는 스타일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사양을 고려해 속도, 마일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 야간 상황에 따라 백라이트 밝기가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 밖에도 블루투스 기능, TPM에서 설정 등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조작 버튼이 선택 모드, 셀렉 버튼 2개밖에 없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하 버튼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면 메뉴를 다시 처음부터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약간 헷갈리는 경우도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좌측 스위치 뭉치에는 상하향등, 방향시등, 폰, 전동 윈드스크린, 조작, 모드, 비상등이 있고 우측에는 시트 버튼, 백라이트 버튼, 주유구 버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동 윈드스크린 버튼은 이렇게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바람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시트도 버튼 한 번이면 간편하게 시트가 열립니다. 시트 및 공간은 넓지 않아 조금 아쉬운 편인데 헬멧 하나 정도는 거뜬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서 평범한 사이즈입니다. 오히려 좋았던 건 좌우 글로브박스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소지품이나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훨씬 더 넓고 편하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2열이 분리되어 있어서 텐덤 시에도 편안하게 텐덤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프론트 포워드 스텝의 위치도 적절하게 나와 있어 저처럼 다리가 기신 분들은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스쿠터가 좋아도 포지션이 내 몸에 안 맞거나 불편하게 되면 바로 기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들도 편하게 탈 수 있는 포지션입니다. 핸들의 높이도 많이 높지 않고 적당한 편에 속합니다. PCX처럼 핸들이 낮아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휠은 앞뒤 14인치 휠을 채택했고 브레이크는 보쉬 ABS 2채널 사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어 서스펜션은 듀얼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비는 대략적으로 35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2리터 대용량 연료탱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존테스 125M을 한번 시승해 보겠습니다. 0에서 85까지는 꾸준하게 올라가는데요. 동급 125cc와 비교했을 때 가속 성능은 한층 더 여유로운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가속이 되기 때문에 타면 탈수록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스쿠터라는 인식이 강하게 드는데요. 여태까지 310M과 350D도 경험해봤을 때에도 존테스를 한마디로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주행의 재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이나믹한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 매니아층이 확실한 스쿠터는 맞는 것 같습니다. 125M은 초반에 엄청나게 욱하고 튀어나가는 걸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존테스 125M은 분명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에도 오히려 느리게 달리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진동이 적고 직진 안정성이 탁월한 스쿠터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윈드 스크린을 상하로 조절해가면서
스포티한 주행을 원하신다면 스크린의 각도를 줄여 바람의 저항을 실시간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크루징이나 주행풍을 조금 억제하고 싶으면 스크린을 올리고 편안하게 주행하시면 됩니다. 은근히 잘 안 쓰게 될 줄 알았는데 있으니까 여러 번 쓰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스쿠터들을 타왔지만 존테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저중심 설계로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서 스로틀을 순간적으로 감았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라이더가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인데요. 코너를 도는 구간에서도 자연스럽게 힘을 들이지 않고 시선을 따라서 코너를 진입하면 편안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스쿠터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훨씬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서 좋았고, 핸들 포지션이 높이가 적당하기 때문에 어깨에 오는 부담감도 적었습니다. 단기통 특성상 진동이 많으면 장시간 주행 시 피로도가 쌓이기 마련인데 존테스 125M은 단기통이지만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는 게 저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가장 만족했던 점은 리어 서스펜션의 변화인데요. 310M을 탈 때까지만 해도 아쉬웠던 하드한 서스펜션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철이나 방시턱 구간이 많은 우리나라 도로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따로 튜닝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브레이크 성능은 역시나 보쉬 2채널 ABS가 탑재되어 있어서 차고 넘치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밀리는 현상 없이 깔끔하게 잡혔습니다. 가벼운 무게, 동급 125cc보다 나은 편의장치, 그리고 순간 가속의 훌륭함, 제일 중요한 승차감까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스쿠터였습니다. 존테스 스쿠터 시장의 출발은 놀랍게도 125cc가 아닌 쿼터급이었지만 쿼터급 스쿠터 시장에서 라이더들의 이목을 먼저 사로잡으면서 이제는 조금 더 125cc급으로 뒤늦게 출시함에 따라 기존의 이종 소형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는 존테스를 한번 경험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테스. 요 근래 유튜버들 사이에서 디자인과 스펙이 완성도가 뛰어나 칭찬이 자자한 310M으로 유일하게 엑스맥스를 견제했던 존테스 종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존테스는 중국의 광동 타이어 모터사이클 테크놀로지의 계열사 브랜드로서 당당하게 한국 시장 천하제일 무도회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그중 전투력이 가장 낮지만 같은 엔진을 공유하고 있는 날렵한 두 기종 존테스 지원과 U1E를 주목하고 싶다. 천하제일 무도회에 제일 먼저 대결을 펼치게 될 지원은 당당하게 125급의 슬라이딩 슬리퍼 클러치를 장착하여 날렵한 움직임을 선보였다. 동방신기 최강창민은 그 시절 우리에게 허구로 감미로움을 줬다면 동급 최강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정도로 날렵함뿐만 아니라 지원의 등장은 125cc 중 토크 펀치가 가장 세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니 가뜩이나 입문할 매뉴얼 바이크는 스쿠터보다 선택권이 없어 씨가 말랐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존테스 지원의 등장은 발인이들의 관심도를 최고치에 도달하게 만들고 있었으니 우리 지원이 겉모습은 전혀 125로 보이지 않아서 누나들한테도 인기가 많아 보이는데, 무엇보다 고객지원센터 지원 문의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원가 절감하지 않은 완성도를 보여주면서 808 특전사 출신 영철이 형을 비롯한 중국 생산 무시했던 김 대장의 구독자 일행들을 어떻게 참교육시킬지 귀추가 주목되는데. 안녕하세요,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오랜만에 바이크 리뷰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존테스의 엔트리급 바이크 125 지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존테스는 모회사 광동 타이어 모터사이클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존테스가 국내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310X였습니다. 310X는 스포츠 투어링 장르로서 디자인 및 완성도가 뛰어난 바이크였는데요. 310X는 312cc 순행식 단기통 UHC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초반 토크도 괜찮았고, 슬리퍼 클러치와 ABS 2채널, 전동식 윈드스크린, 그리고 스마트키와 TFT 계기판을 탑재함으로써 지금까지 쿼터급 사양에 없었던 포화 사양을 탑재하고도 가격은 549만원에 출시하여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이후 2022년 본격적인 쿼터급 스쿠터 시장에도 출사표를 던지면서 내놓은 모델이 310M인데요. 국내 존테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GGR 모터스가 정식으로 수입하여 310X와 310M, 125 지원, 125 U1 모델이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엔트리급 모델인 125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25 지원의 스펙입니다. 천장 1980, 전폭 860, 높이 1110, 공차 중량 160kg, 압축비 12.5:1, 휠베이스 1373, 실린더 단기통, 보어 스트로크 52에 58.7, 최대 마력 14.8에 9000rpm, 최대 토크 13Nm에 7000rpm, 연료 탱크 20L, 냉각 방식 순행식, 후속기는 6단 변속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타이어는 110에 70에 17이고 리어 타이어는 130에 60에 17입니다. 프론트 브레이크는 싱글 디스크 300mm가 탑재되어 있고, 리어 브레이크는 싱글 디스크 230mm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원 모델은 스크램블러라는 또 다른 장르로서 대중들에게 클래식의 공식을 갖고 있지만 현대적인 재해석을
통해 존테스 지원만의 특색이 있는 디자인을 어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스크램블러란 과거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에 타고 다녔던 스포츠 바이크를 말합니다. 즉 길이 아닌 곳을 달리기 위해 나온 바이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지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이키드 포지션에 가까운데요. 시트고는 800으로 혼다 CB125R의 816보다 더 낮습니다. 시트고는 바이크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고려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인데요. 시트고가 너무 높아 발이 닿지 않으면 바이크를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가 봤을 때에도 여성분들도 무난하게 탈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시트고를 갖추고 있었고, 시트의 재질 또한 하드하지도 않고 적당한 쿠션감을 유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편안했습니다. 지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역시 스크램블러 장르이기 때문에 125급에는 만나보기가 힘든 17인치 타이어에 스포크 튜브리스 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스포크 튜브리스 힐이 무려 기본 옵션입니다. 스포크 휠은 보통 어드벤처 기종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알루미늄 캐스팅 휠에 비해 강성은 떨어지지만 그만큼 승차감이 뛰어나고 힘을 균일하게 받아주기 때문에 충격 흡수가 유리합니다. 어디까지나 클래식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빠지지 않는 휠이 바로 스포크 휠입니다. 슈퍼커브에도 스포크 휠을 일부러 튜닝하시는 분들이 많죠. 125cc는 주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타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을 잘 다듬은 흔적이 보입니다. 전방의 헤드라이트는 클래식의 상징인 둥근 원형 헤드라이트를 채택하여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등하류는 당연히 LED 라이트를 적용하였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방향 지시등에도 가드가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엔진 가드와 슬라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전도 시에 카울의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카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바인드 미러와 손을 보호할 수 있는 배틀 가드가 단조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초보자를 많이 배려한 흔적이 보입니다. 스윙암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고, 머플러 형상은 스테인리스 머플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더 튀지 않고 은은한 매력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원 모델에 너무 잘 어울리고 빠져들게 만드는 브론즈 색상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25라고 말하기 전에는 이 모델이 125인지 모를 정도로 전체적인 실루엣이 커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17인치 타이어를 사용했고, 연료 탱크 용량은 무려 20L로 CB125R의 10.1L와 비교해보면 2배나 큰 용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번 주행하면 수치상으로는 1000km 정도를 이동할 수 있는데요. 연비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125급이기 때문에 잘 나오겠지만, 찾아본 결과 리터당 45km 정도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프론트 서스펜션은 도립식 포크를 채택하였고, ABS는 2채널 보쉬 ABS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싱글 디스크 2P 단동식 캘리퍼를 채용하였고, 리어 1P 단동식 캘리퍼를 채용하였습니다. 캘리퍼는 브렘보 OEM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125급 중에서도 상당히 신뢰가 가는 브레이크 성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리어 서스펜션은 오일과 질소를 충전했다고 합니다. 질소 충전을 하게 되면 온도 변화를 덜 받기 때문에 바이크에 상당히 좋겠죠. 제가 지원해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순정 출고 시 회사 로고를 알리는 쓸데없는 데카를 안 붙이고 깔끔하게 나왔다는 것과, 개인적으로 스윙암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계기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기판은 RPM, 엔진 오일 온도, 시간, 속도, 기어 표시, 마일리지, 연료창이 보이는데요. 재밌는 건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테스 125 지원의 특징은 슬리퍼 클러치가 달려있다는 점인데요. 클러치의 기능은 단순하게 동력을 전달하고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기어 변속 시 변속 충격을 줄여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5급에 이런 옵션이 있다라는 게 정말 원가 절감 없이 아낌없이 들어갔다라고 느끼는 부분이고, 승차감도 그렇고 변속 충격도 덜 받게 되니 일석이조겠죠. 다음은 CB125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CB125R의 출력이 1000rpm일 때 15마력이 나오고, 존테스는 8500rpm일 때 15마력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CB125R의 토크는 8000rpm일 때 13Nm가 나오는데, 존테스는 7000rpm일 때 13Nm가 나옵니다. 수치상으로도 125 지원이 앞서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폭은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CB125R은 820인 반면에 125 지원은 860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압축비는 11.3대1, 존테스 지원은 12.5대1입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은 지원은 429만원이고 CB125R은 506만원에 출시했습니다. 그 밖에도 알루미늄 합금 CNC 가공 엔진 블럭을 설계한 덕분인지 내구성이 뛰어나고 공차 중량이
160km밖에 안 돼서 초보자가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다. 존테스 지원은 올해 유로5가 통과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을 만나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겉모습만 화려한 게 아니라 스펙상으로도 동급에서는 최고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대와 엔진은 일정 부분 유언과 공유를 하고 있고 기본으로 고속 충전 USB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따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존테스 125 지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사진보다 실물이 좀 더 존재감이 돋보이는 모델이었습니다. 존테스에서 만든 바이크들은 확실히 디자인이 호불호가 없고 항상 앞서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310X를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존테스라는 브랜드는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고 저렇게 눈에 띄는 디자인이 중국에서 만든 바이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앞으로 125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 디자인과 동급 최고의 스펙을 지녔기 때문에 실속까지 챙길 수 있는 기종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125 매뉴얼 입문을 한다면 추천하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